2023년 어느 날 전 세계 언론은 긴급 뉴스로 떠들썩했습니다. 신종희귀 질병, 알테리아 증후군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은 인체의 주요 동맥이 딱딱하게 굳으며 혈액의 흐름을 차단하는 무서운 질환으로 발견 당시 사망률이 90%에 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알테리아 증후군은 어떤 치료제나 치료법도 존재하지 않는 질병입니다.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 모든 의료진이 연구에 매진 중입니다. 이런 발표가 있을 때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였고 의료진과 과학자들은 새로운 치료법을 찾기 위해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충격은 병이 전 세계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곧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왜 한국인만 알테리아 증후군에 걸리지 않는 걸까? 미국의 유력 의료 잡지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은 이 현상을 다루며 한국인의 유전자, 생활습관, 그리고 환경적 요인을 모두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알테리아 증후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지만 유독 한국만이 이 병에서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제기된 가설은 한국인의 유전자 특성이 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유전자 데이터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인의 유전자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특별한 면역 관련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인 유전자와 주변 동아시아 국가 사람들의 유전자는 98% 이상 유사했으며 병이 확산된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도 차이는 미미했습니다. 유전적 면역력이 아닌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른 요인을 찾기 위해 연구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집중된 것은 한국의 환경이었습니다. 한국은 미세먼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수질 관리나 의료 시스템 등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환경적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의 대기, 물, 토양 샘플을 수집하여 분석했지만 특별히 알테리아 증후군과 관련 있는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당황스러웠던 것은 한국 주변의 나라들, 예를 들면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 병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입니다. 환경이 비슷한 동아시아 지역인데 왜 유독 한국만 이 병에서 자유로웠을까요? 결국 전 세계 학자들의 관심은 한국인의 생활 습관으로 옮겨갔습니다. 발효식품의 힘? 한국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발효식품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그리고 다양한 장아찌까지 한국인의 밥상에는 항상 발효된 음식들이 존재했습니다. 미국의 한 과학자는 김치나 된장이 알테리아 증후군을 예방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치에서 발견되는 특정 유산균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은 하루 세 끼를 비교적 규칙적으로 먹으며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또한 채소와 곡류 중심의 건강한 식단은 다른 국가들의 식단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의료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을 방문하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 덕에 많은 한국인들이 예방 차원의 건강 관리를 꾸준히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많은 나라의 과학자, 의사, 그리고 저널리스트들이 한국으로 모여들었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의학 전문 저널리스트 앨리스입니다. 수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다양한 의료 현장을 취재해왔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나 특별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직접 한국에 발을 디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한국의 첫인상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입국자들이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공항 내부에는 손소독제와 마스크가 비치된 건강관리 부스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받으며 과연 이 나라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에서 첫날을 보내면서 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상적인 습관들 속에서 그들이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힌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건강을 챙기는 방식이 그들의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묵고 있던 호텔에서 제공하는 아침 식사는 서양에서 볼 수 있는 팬케이크나 베이컨 대신 밥과 국, 나물, 그리고 김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신선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호텔의 매니저에게 이 음식이 한국인의 전형적인 아침 식사냐고 묻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한국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일이 드물어요. 특히 밥과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아침부터 섭취하면 하루 종일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죠. 놀라웠던 것은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에서 보여주는 건강한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를 걸어 다니며 다양한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시간, 한강공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운동을 즐기는 모습은 서양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커피 전문점도 많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녹차, 유자차, 쌍화차 같은 전통차를 자주 마셨습니다. 이런 차들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건강을 유지하는 도구처럼 여겨졌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찜질방 문화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우나나 찜질방에 가서 땀을 내며 체온을 높이고 피로를 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이 혈액순환과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관찰 포인트는 현대의학과 전통 한의학의 조화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원에 가는 것이 매우 간편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통 한의원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강남의 한 한의원을 방문해 한국의 전통의학이 어떻게 알테리아 증후군과 관련될 수 있을지 취재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침술, 뜸, 그리고 한약을 통해 몸의 기와 혈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리는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병행하며 예방 차원에서 건강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한의사가 설명하며 웃었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알테리아 증후군이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은 이유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명확한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은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탐구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 깊은 통찰을 얻게 했습니다. 저는 현지 주민들뿐 아니라 의료 전문가들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며 한국인들이 이 질병에서 자유로운 비결을 조금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서울의 한 시장에서 김치를 사는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눈 일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치요? 우리 집은 제가 직접 담가요. 요즘엔 공장에서 나온 김치를 사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야 제 맛이 난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배추를 손질하고 고춧가루, 마늘, 생강을 섞어 양념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에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지키려는 정성이 깃들어 있다는 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김치를 먹는 게 아니라 잘 발효된 김치를 먹어야 진짜 몸에 좋아요. 적당히 익은 김치가 몸에 필요한 균을 더 많이 만들어 주거든요. 이 말은 김치의 발효 과정이 단순히 음식의 맛을 높이는 것을 넘어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심장내과 전문의 김도현 박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알테리아 증후군과 관련된 보다 과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질병은 매우 희귀한 유형의 동맥경화입니다. 한국에서 이 병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입니다. 김 박사는 한국 음식의 핵심인 발효식품, 특히 김치와 된장이 항염증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론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전 세계가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 병을 막는 데 일조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예방의학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건강검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심혈관 질환 관련 검사도 초기 단계에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초기 병변을 사전에 차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쯤 되니 제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한국인의 생활 습관과 음식,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조합이 알테리아 증후군 예방의 열쇠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지역을 탐방하며 한국인의 일상과 문화 속에 숨겨진 힌트를 찾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전통 마을부터 현대적인 도시 서울까지 저는 이 나라가 가진 미스터리를 온전히 밝혀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흥미로움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건강관리 면에서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방문해 한국의 건강검진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은 최신 장비들로 가득 찬 현대적인 시설을 자랑했고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긴 대기 시간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센터의 담당 간호사는 제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매년 검사를 권장하고 있어요. 저는 짧은 시간 안에 체성분 분석,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그리고 혈관 상태를 점검하는 초음파 검사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건강관리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혈액 검사조차 예약과 대기 시간이 길었고 검사를 받으려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을 이용하면서도 한국인의 생활 습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부에는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으로 걸음수를 측정하거나 식단을 기록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한쪽에는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 1일 만보 걷기라는 캠페인 광고가 붙어 있었고 저는 이 메시지가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한국인의 일상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다음 여정으로 발효식품 연구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알테리아 증후군과 발효식품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김치와 된장의 효능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박사님은 김치가 단순히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을 포함하는 것을 넘어 이 유산균이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에 포함된 락토바실러스균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관 내벽에 생기는 염증을 완화해 알테리아 증후군의 주요 원인을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 박사님은 한국의 전통 발효 방식이 서양의 발효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차이가 유익균의 종류와 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온도와 시간, 재료의 조합이 중요한데 전통적인 방법으로 담근 김치는 이런 요소들을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더 건강한 발효균이 생성되죠. 한국인의 생활 방식을 직접 경험하고 연구소에서 얻은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테리아 증후군의 미스터리가 조금씩 풀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질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사람들도 이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한국인의 생활 습관과 발효식품 외에 또 다른 요인이 존재할까? 다음 단계는 더 많은 지역을 탐방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심도 있게 연구하며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건강 문화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요소들뿐만 아니라 깊이 파고들수록 독특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발효식품, 건강검진, 그리고 생활습관과 같은 요소가 하나로 결합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머무는 동안 아침에 공원을 산책하며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직접 관찰했습니다. 이른 새벽, 공원 곳곳에서는 스트레칭을 하거나 요가를 하는 사람들, 가볍게 달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께 다가가 왜 이렇게 일찍부터 운동을 하시는지 물어보니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동을 해야 오래 살죠. 여기선 다들 운동을 즐겨요. 몸을 움직여야 병이 안 생기고 특히 나이 들어서는 더 중요해요. 운동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그녀는 자신의 아침 식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아침마다 된장국에 김치를 먹어요. 몸을 데워주고 소화를 돕는 데 최고랍니다. 이런 음식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비결이 아닐까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건강 팁을 넘어 세대를 거쳐 내려온 지혜와 한국 전통, 음식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한 동네 의원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동네 곳곳에 자리 잡은 작은 의원들도 대부분 예방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심각한 질환까지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을 자주 권장하기 때문에 많은 질환을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의원에서 만난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예방 중심의 접근법이 심혈관 질환 및 만성질환의 발병률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의사는 알테리아 증후군 같은 희귀 질병의 경우에도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며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알테리아 증후군에서 안전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발효식품 연구소에서의 체험은 저를 더욱 깊은 탐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연구원들과의 대화 속에서 발효식품의 과학적 효과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를 상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유산균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락토베실러스 플란타름이라는 균이 주목받고 있었는데 이는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유산균은 혈관 내벽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김치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들은 된장과 고추장의 효능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천연 항산화 성분과 항염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의 일상, 의료 시스템, 그리고 전통 음식이 모두 결합되어 알테리아 증후군의 발병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가설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여정을 위해 서울을 떠나 한국의 농촌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한국인의 생활 습관이 건강과 질병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탐구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으로의 여정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생활 방식이 어떻게 세대를 이어 전해져 왔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서울을 떠나 경상북도의 한 작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도시의 분주함과는 정반대로 느리고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안내해준 한 마을 주민은 오래된 초가집에서 전통 방식으로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직접 농사지은 배추와 고추로 김치를 담급니다. 모든 재료가 자연에서 온 것이죠. 마을 주민들은 서로 모여 김치를 담그며 김치가 발효될 때 생기는 다양한 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이 현대적인 공장 생산 방식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김치는 빠르게 대량으로 만들어지지만 우리는 천천히 발효시키면서 맛과 영양을 극대화해요. 우리 몸에도 더 좋은 균이 생깁니다. 특히 발효 과정에서 김치 속 유익균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이 균들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로 입증된 바 있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방법이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농촌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띈 점은 마을 공동체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매일 아침 공터에 모여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넘어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면 서로 챙길 수 있어요. 누군가 건강이 안 좋아 보이면 바로 알려주고 병원에도 데려갑니다. 이처럼 주민들 간의 상호 돌봄 문화는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효율적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작은 보건소가 있었고 주민들은 언제든지 건강 문제에 대해 상담하거나 기본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건강관리 시스템은 어디서든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저렴한 의료비와 높은 접근성이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죠. 이 시스템 덕분에 주민들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할머니들로부터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한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신이 직접 만든 된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된장은 발효가 오래될수록 더 좋아요. 우리 가족은 10년 된 된장을 먹어요. 이 된장이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과 생활 방식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알테리아 증후군이 한국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세대의 지혜와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농촌에서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의 건강한 삶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나 한 가지 특정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음식, 생활 습관, 공동체 문화,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조화롭게 결합된 결과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알테리아 증후군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이 모든 요소를 과학적으로 연결할 실마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전통 음식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 마을 할머니들의 전통 음식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한 생활 습관 이상의 과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된장, 고추장, 그리고 김치 같은 발효식품의 장점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생화학적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한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와 한국발효식품연구소를 다시 방문했고 그곳에서 마침내 중요한 실험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전통 발효식품에서 발견된 특정 유산균과 효모가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과 엔테로코커스, 파이시움 같은 균주가 알테리아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김치에서 이런 균주들이 훨씬 더 높은 농도로 발견됩니다. 현대적인 공장 생산 김치보다 이 점이 뛰어난 이유는 발효 과정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발효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익균의 수와 다양성이 증가하죠. 연구원 중 한 명이 설명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 단순히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넘어 특정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발효식품 연구소를 다녀온 후 저는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통 된장, 항아리와 김치 항아리를 관찰했습니다. 주민들은 발효 과정에서 자연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아리를 땅속에 묻어야 발효가 제대로 되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거든요. 저는 직접 항아리 속 김치와 된장을 맛보았는데 그 깊고 복합적인 풍미는 공장에서 만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연구원들이 말했던 유익균이 바로 이 전통적인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실감되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물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가정이 자연 샘물을 끌어다 사용했는데 이 물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정화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특성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이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발효 과정에도 중요합니다. 물이 나빠지면 균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든요. 또한 한국인의 생활 습관이 질병 예방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식사 후 반드시 가볍게 산책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을 돕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고 바로 눕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걸어야 소화도 잘 되고 몸이 더 가벼워져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한국인들은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들을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알테리아 증후군의 발병을 막는 또 다른 비밀이 바로 이런 습관들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저에게 수많은 통찰을 안겨주었지만 이제 이 모든 요소들을 연결하고 알테리아 증후군 예방의 열쇠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발효식품의 효능, 생활습관, 의료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며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점은 확실했지만 전 세계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알테리아 증후군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통해 저는 발효식품과 생활, 습관이 알테리아 증후군의 예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발효식품 연구소를 방문한 후 저는 서울의 한 유명한 한식당에서 발효 음식을 직접 맛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전통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느꼈던 점은 재료 본연의 맛이 깊게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의 짠맛이 조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소 싱거운 음식을 먹는 편이라 과연 이렇게 짠 음식이 건강에 좋은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발효식품에 대한 긍정적인 면만 보고 있던 제게 새로운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레스토랑의 주방장과 짧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이 음식은 정말 맛있지만 소금 함량이 높아 보이는데 건강에 해롭지는 않을까요? 주방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발효식품은 단순히 짠 음식과는 다릅니다. 발효 과정에서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고 발효가 진행되면서 염도가 낮아지고 유익균이 증가하죠.
그래서 발효된 된장이나 김치는 염분 함량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다릅니다. 이 설명은 저에게 발효식품의 과학적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짠맛이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발효라는 과정 속에서 건강에 긍정적인 요소로 바뀐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발효 음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전통 방식으로 김치를 담그는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전통 마을에서 진행된 체험은 단순한 음식 준비를 넘어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김치를 담그기 위해 준비된 재료는 모두 자연에서 온 신선한 것들이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멸치 액젓 등이 조화를 이루며 깊고 복합적인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체험을 도와준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가 몸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마늘은 항염 효과가 있고 고춧가루는 비타민C가 풍부하죠.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균들이 이 모든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저는 김치를 손으로 버무리며 발효 음식이 단순한 요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치는 세대를 이어 내려온 지혜와 과학이 만나 탄생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김치 체험을 마친 후 저는 다시 의료 전문가를 만나 발효식품이 알테리아, 증후군과 같은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더 구체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심혈관 질환 전문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발효식품의 가장 큰 장점은 염증을 억제하고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인 동맥 경화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발효식품만으로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과 결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는 발효식품이 가진 잠재력을 의료계에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과 항산화 물질을 이용한 보충제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알테리아 증후군과 같은 희귀 질환의 치료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발효식품을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짠맛에 대한 의구심은 이제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오히려 짠맛 뒤에 숨겨진 발효과학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되었고 한국의 전통 음식이 단순한 요리를 넘어 전 세계 의학계에 큰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여정은 한국의 발효식품과 생활습관이 어떻게 글로벌 의료계에서 인정받고 알테리아 증후군 치료를 넘어 예방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해 가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발효식품의 짠맛, 몸에 해로울까?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의 짠맛은 외국인들에게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한식당에서 느꼈던 의문처럼 짠 음식이 건강에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발효식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질문일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발효과학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발효식품 전문 연구소에서 만난 윤수진 박사는 제게 발효식품의 짠맛이 가진 숨겨진 과학적 비밀을 들려주었습니다. 발효식품이 짠맛을 띠는 이유는 소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발효가 진행되면서 소금의 직접적인 영향은 줄어들고 대신 유익균이 생성되며 건강에 이로운 물질로 대체됩니다. 윤 박사는 이 과정에서 유산균과 같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지고 항산화 작용과 항염 효과를 통해 오히려 몸에 나쁜 염증을 억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의 경우 발효 초기에는 염분이 높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산균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김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발효 음식에 숨겨진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전통 발효식품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발효식품이 늘어나고 있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여전히 가정에서 전통 방식으로 음식을 준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 시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전통 방식으로 된장을 담그는 장인의 작업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된장도 맛있을 수 있지만 우리처럼 직접 만들어 발효 과정을 조절하면 더 깊고 건강한 맛을 얻을 수 있어요. 공장에서 만든 된장과 전통 방식 된장은 같은 된장이지만 속에 담긴 미생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음식이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미생물들이 건강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한국의 발효식품은 이제 단순히 한국인의 밥상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윤수진 박사는 한국과 미국, 유럽의 여러 대학 및 연구소가 협력하여 발효식품 속 유산균을 활용한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치에서 발견된 특정 유산균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균을 기반으로 한 보충제가 개발되면 알테리아 증후군뿐 아니라 다른 만성 질환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인의 전통 음식이 과학적 연구를 통해 세계인의 건강에 기여할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효식품 외에도 한국인의 전체적인 식습관이 알테리아 증후군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다시 한번 서울대학교 병원을 찾았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김도연 박사는 한국인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질병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식사를 균형 잡힌 방식으로 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밥, 국, 나물, 김치, 생선 등이 포함된 전통적인 한식은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그리고 항산화 성분을 고르게 섭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특히 발효식품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인의 건강 비결이 단순히 유전적 요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 음식에 대해 가졌던 초기의 오해가 전혀 사라졌습니다. 짠맛, 발효,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서 한국 음식은 과학적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여정은 제게 단순히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경험을 넘어 전통 지혜와 과학이 만나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발효식품 연구와 생활 습관이 알테리아 증후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만성질환 예방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짠맛에 대한 초기 의구심은 김치와 된장 같은 발효식품의 효능을 이해하면서 완전히 해소되었지만 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발효식품이 염분 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발효식품의 짠맛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발효 과정에서 유익균과 항산화, 물질의 증가로 상쇄되거나 심지어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발효 중 생성되는 펩타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화합물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짠맛은 단순히 나트륨 농도와 연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효식품에서는 다양한 생유활성 물질들이 함께 작용하여 짠맛의 부작용을 억제하는 한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저는 발효식품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응용 가능한 건강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발효식품은 김치와 된장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청국장이고 이건 식초로 만든 초간장이에요. 각자 몸에 좋은 효능이 다 다르답니다. 청국장은 된장과 비슷하지만 발효 과정에서 더 많은 유익균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간장은 자연 발효된 식초와 간장을 섞어 만든 것으로 혈액순환 개선과 소화 촉진에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발효식품들을 직접 맛보며 각각의 음식이 한국인의 건강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발효식품이 단순히 한 가지 특정 질환을 예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후 저는 발효식품을 수출하는 한 기업의 담당자를 만나 김치의 글로벌 시장 진출 상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김치는 이제 단순히 한국인의 전통 음식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슈퍼푸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김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소화를 돕는 음식으로 주목받으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치에는 항염증 물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해 현대인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점이 세계적으로 김치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는 발효식품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효음식은 단순히 전통적인 형태로만 소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퓨전 레스토랑에서 발효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를 맛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된장을 베이스로 한 크림소스 파스타, 김치 페스토를 넣은 샐러드, 그리고 청국장으로 만든 스프 등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셰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효식품은 전통적인 한식을 넘어 현대적인 요리에 응용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이런 퓨전 요리가 더 매력적이죠. 이 경험은 발효식품이 단순히 전통적인 틀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방식으로 진화하며 새로운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발효식품이 가진 강력한 항염증 효과, 생활습관과의 조화, 그리고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까지 한국인의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이 건강관리 방식은 알테리아 증후군 같은 희귀 질병의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통해 발효식품, 생활습관,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조화가 알테리아 증후군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식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알테리아 증후군 치료와 예방을 위한 글로벌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한국과 유럽의 주요 의학연구소는 공동으로 알테리아 증후군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발효식품에서 추출한 특정 유익균과 항산화 성분을 활용해 혈관 내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공동 연구팀을 꾸려 발효식품에서 발견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균을 사용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 이 균은 혈관 내 염증 수치를 40% 이상 낮추는 효과를 보였으며 기존의 치료제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발효식품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연구를 주도한 한국인 의사 정민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테리아 증후군 치료제로 개발된 제품은 곧 김치 캡슐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김치 발효 과정에서 얻은 유산균과 항염 성분을 캡슐 형태로 가공한 것이었습니다. 김치 캡슐은 미국 FDA의 승인을 받고 글로벌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특히 알테리아 증후군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한 환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치 캡슐을 복용한 이후로 제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이 제 생명을 구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치 캡슐이 국제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된 이후 발효식품은 건강과 장수의 상징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맞물리며 김치와 된장을 포함한 발효식품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유명 셰프들과 요리 채널에서도 한국 발효식품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 요리 다큐멘터리 시리즈에서는 발효과학과 김치의 전통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발효 과정의 과학적 메커니즘과 건강 효과를 시청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이 작은 접시에 수천 년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 한국 셰프는 김치를 이용한 다양한 퓨전 요리를 선보이며 발효식품의 가능성을 더욱 넓혀갔습니다. 한국은 발효식품 연구와 치료제 개발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국발효과학연구원은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들과 협력하며 발효식품의 추가적인 건강 효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소는 발효식품이 단순히 심혈관 질환 예방뿐 아니라 면역력 증강, 장 건강 개선, 그리고 신경계 안정 효과까지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된장과 청국장에서 발견된 특정 물질이 대장암 위험을 낮추고 김치 속 유산균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생성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 건강관리뿐 아니라 세계적인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한국의 발효식품 연구와 더불어 의료 시스템과 생활습관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예방 중심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며 건강검진 시스템과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계획을 도입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한국의 발효식품과 건강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K-웰빙 페어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김치 담그기 체험, 한국 전통 요리 강좌, 그리고 발효식품의 과학적 효능을 설명하는 세미나가 열려 많은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강 문화와 발효 과학은 단순히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솔루션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영국 학자는 이렇게 말하며 한국의 사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발효식품과 예방 중심 의료 모델은 이제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 사례를 넘어 전 세계가 참고할 수 있는 건강 관리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발효식품은 더 이상 전통 음식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헬스케어의 중요한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치 캡슐은 알테리아 증후군 환자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일부 사람들은 캡슐 형태로 가공된 발효식품이 전통 김치의 진정한 효과를 그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발효 과정 중에 생성되는 다양한 유익균과 영양소가 캡슐 가공 과정에서 일부 손실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국제발효식품협회 IFIA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김치, 캡슐과 전통 방식으로 담근 김치를 비교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캡슐 형태의 제품이 대부분의 유익균과 항염 성분을 보존하고 있었지만 발효 중 생성되는 복합적인 효소와 미네랄은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캡슐은 전통 김치를 대체할 수 없지만 현대인의 바쁜 생활 속에서 손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대안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같이 발표하며 전통 방식과 캡슐 방식의 상호보완적인 활용을 권장했습니다. 김치 캡슐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발효식품의 가치가 단순한 치료 효과를 넘어 사회적 움직임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 발효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프로그램이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대학교에서는 발효과학과 건강이라는 새로운 강의가 개설되었으며 학생들은 직접 발효식품을 만들어 보고 발효 과정의 생화학적 원리를 배우며 그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강의를 수강한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치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 비밀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또한 한국에서는 김치를 담그는 전통을 세계인과 나누기 위한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치 명인이 직접 진행하는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는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이 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배우며 한국 전통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했습니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발효식품을 활용한 알테리아 증후군 치료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미국 하버드 의대의 공동 연구팀은 발효식품 속 특정 효소를 정제한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기존의 약물보다 부작용이 적고 초기 단계에서 병이 진행을 막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적용된 임상시험 결과 치료제를 투여받은 환자들의 혈관 염증 수치가 평균 60% 이상 감소했고 심혈관 합병증 발생률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발효식품이 보여준 가능성은 단순히 전통적인 가치를 현대 과학으로 발전시킨 사례입니다. 이것이 국제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의 대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발효식품과 생활습관이 알테리아 증후군 예방과 치료에 큰 기여를 했던 사례는 전통과 현대 과학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발효식품 연구는 단순히 알테리아 증후군에 머물지 않고 대사증후군, 당뇨, 치매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치료와 예방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였습니다. 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대와 융합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발효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찾아보세요. 한국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한국이 가진 전통과 지혜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 과학과 결합하여 세계인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알테리아 증후군이라는 위협적인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한국의 발효식품이 열쇠가 되었던 것처럼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우리 모두를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의 건강혁신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또 다른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